손흥민 팬들이라면 매우 불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EPL 사무국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 수상 불발도 매우 아쉬웠는데 PFA 올해의 선수상에서는 아예 후보에서도 제외를 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프로축구협회가 선정하는 올해 선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명예로운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활약하는 프로축구 선수들이 모인 협회 회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수들이 우러러보는 선수라는 명예가 PFA 올해의 선수 수상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아니 누가 올해 선수당 달라고 했냐고요. 그래도 후보에 오를 이유는 충분하고도 넘치잖아요. 득점왕에 페널티킥도 없는, 거기다 공격 포인트는 전체 2위, 도움도 7개,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진출. 이 정도면 이기적이지 못하다가 가장 큰 문제인 걸까요? 공개된 후보는 리버풀의 살라와 반다이크, 마네,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맨유의 호날두, 그리고 손흥민의 파트너인 토트넘의 케인입니다.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을 수상한 살라는 있는데 더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준 손흥민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손흥민보다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이 낮은 호날두가 후보에 올랐다는 점은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죠. PFA가 올해 선수 후보를 공개한 뒤 해외에서도 후보 목록에 대한 의문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노손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해서 순식간에 34만 개가 넘는 트윗들이 달렸습니다. 진짜 이상하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득점왕이야.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마다 2골씩 넣었다고. 골든부츠 수상자의 이름이 안 보이는 것 같네. 도대체 어떻게 어떤 논리로 손흥민을 뺀 거지? 토트넘을 4위까지 올린 득점왕 손흥민을 빼고 고작 6위밖에 못한 맨유의 호날두를 넣다니. 마네가 들어갔다면 케인도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어떻게 손흥민 대신 호날두가 들어간 거야? 준우승 팀에서 3명의 후보가 나온 것도 이상하고 손흥민이 없는 것도 이상해. 믿음이 안 간다. 셀 수 없이 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제외한 후보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의문을 넘어 분노가 폭발한 팬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외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은 베르바토프의 발언을 빌려서 손흥민이 올해 선수 후보에 들지 못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은 케인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하면서 손흥민을 간과한 PFA 시상식의 결정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나았어요. 가끔 우리는 스타 선수의 조력자를 간과하곤 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전 손흥민이 케인의 그림자에서 나와서 기뻐요. 손흥민은 올해의 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베르바토프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역시 SNS를 통해서 어이쿠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 후보에 없네 라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공개했습니다. BBC는 기사를 통해서도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라면서 호날두를 지목해 의아하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으로부터 13점이나 모자란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맨유의 호날두가 어떻게 손흥민을 제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을 벤치로 보내라고 했던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이 후보에 들지 못한 것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데일리 스타나 더선 같은 영국의 일간지들 역시 호날두가 후보에 있는데 손흥민은 없다는 것을 헤드라인 삼아서 기사를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SPN은 SNS를 통해서 손흥민이 후보에 빠진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 애슬레틱도 PFA 올해 선수 목록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올리버 K 기자는 기사를 통해서 올해 선수 후보가 공개된 직후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올해 선수 후보를 본 순간 든 생각은 도대체 손흥민은 어디 있는 거야 라면서 손흥민이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 기자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선수의 명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감안하면 손흥민이 호날두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협회 회원들이 투표를 할 때에는 수치보다도 선수가 가진 이미지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후보 제외에 대한 유일한 가능성을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자체 선정한 시상식 순위에 따르면 손흥민은 1위인 데브라이너와 2위인 살라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PFA 올해 선수상에서는 손흥민이
후보에 없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디애슬레틱도 득점왕 수상자인 손흥민이 없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PFA 올해 선수 후보들을 보면 득점왕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한 선수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2020 시즌에 득점왕이었던 제이미 바디나 2018-2019 시즌에 득점왕이었던 오바메양도 마찬가지로 골든부츠를 수상하고도 올해 선수상에서는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의 레스터나 오바메양의 아스날은 팀 성적이 5위에 머무르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중위권이었던 토트넘을 결국 4위까지 올려놓으면서 3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로 복귀시킨 손흥민과는 현저한 차이로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진출 여부가 축구 클럽들에게는 실리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손흥민은 개인의 수상뿐만 아니라 팀까지 끌어올린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외신들까지 목소리를 합쳐서 이번 후보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2017-2018 시즌 PFA 올해의 선수였던 모하메드 살라는 단독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긴 했지만 리버풀은 토트넘보다 아래인 4위에 불과했습니다. 선수 개인은 득점왕을 하고 팀은 챔스에 진출하는 객관적으로 똑같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살라는 P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던 반면에 손흥민은 그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은 당시 다른 대회에서도 무관에 그치면서 이번 시즌 토트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선수로서 이뤄냈던 업적이 다를 바가 없음에도 살라는 상을 받고 손흥민은 후보에도 들지 못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축구 통계 매체인 옵타 조이까지 SNS로 손흥민이 페널티킥 없이 23득점을 했다고 밝히고 페널티 득점을 뺀 호날두는 15득점에 불과하다면서 발표된 후보 목록에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를 선정할 때 필드 위에서 활약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준다는 느낌인데 과거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지휘하던 당시에 다른 슈퍼스타들과 달리 사고를 치지 않는 손흥민을 언론들이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의 5대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아시아 대륙 최초의 득점왕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월드 클래스지만 아직도 중요한 순간에는 손흥민을 간과하게 되는 이 유무를 과소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식지가 않네요. 오늘 브라질전에 그 분노가 골로 다 갚아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분노한 상태로 직관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